철원 한탄강 일대가 도내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됐습니다. 철원 한탄강을 비롯한 접경 지역이 국제 관광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밀집 지역의 25층 규모의 고층 건물 신축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신축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이 지연되면서 강원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알펜시아 매각 창구를 도개발공사로 일원화해 매각 속도를 높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3년을 맞았지만 저조한 인재 채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8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철원 한탄강 비경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용암지대인 한탄강을 세계가 주목하게 됐는데요.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됐기 때문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현무암 사이로 옥색의 물이 흐트러지듯 뿌려집니다. 한탄강 비경 중 제일로 꼽히는 철원 직탕폭포입니다. 높이는 3m에 불과하지만 직탕폭포만이 가진 매력에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불립니다. 폭포 하류로 내려가면 주상절리 송대소와 하천의 차별침식으로 생긴 고석정 바위까지 50만 년의 시간이 빚은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집행 이사회를 열어 한탄강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인증은 도내에서는 처음이고 국내에서도 제주와 광주 무등산 등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이곳 강원도 철원부터 경기도 포천과 연천까지 이어지는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그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400배에 달합니다. 한탄강 철원 유역은 전체 면적의 30% 정도인 약 400제곱킬로미터가 포함됐습니다. 그중에서 용암대지와 직탕폭포, 고석정 등이 지질 명소로 인증됐습니다. 지난해 철원을 비롯한 도내 접경 지역은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인증을 통해 철원 한탄강을 비롯한 접경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삼을 계획입니다. 유네스코에 대한 이제 브랜드 네이밍 가치를 그냥 우리가 자축하고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지역 주민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도민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이렇게 발돋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철원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의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 3년째입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여전히 높은 공실률과 저조한 지역 인재 채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8일 지자체와 언론, 대학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자체와 언론, 대학 등 원주 횡성지역 각계각층이 모였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역과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7년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원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도내 경제 활성화와 지역 취약계층 지원 등 상생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역 발전에 견인차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특별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국 원주시장은 간담회에서 혁신도시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가 기존 도시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 57%가 상가 공실률이 57%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를 해서 다시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이게 공동연락의 길을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양성 역할도 강조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인재가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지역 발전의 길이다. 지역과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낮추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원주가 다시 한번 차원 높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돈만 주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공공기관들이 원주의 발전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공단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상생을 위해 손잡았습니다. 이들의 소통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게 남은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올해 초 강원도는 알펜시아 매각이 가시화됐다며 외국계 자본과 대대적인 협약식까지 진행했지만 해당 업체는 실사 보증금조차 내지 못하고 매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이 계속 주연되면서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가 해법으로 협상 창구 일원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의 큰 축이었던 알펜시아 리조트.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알펜시아는 강원도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알펜시아 조성으로 생긴 빚은 아직 7,700억 원이 남아 올해만 벌써 8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냈습니다. 해결 방법은 매각인데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는 매각 협상이 가시화됐다며 맥컬리 컨소시엄과 대대적인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알펜시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논의된 가격은 대략 8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로 알펜시아 때문에 남아있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8천억 원짜리 알펜시아를 사겠다면서 실사 보증금 15억 원조차 내지 못해 협상은 백지화됐습니다. 이전에도 알펜시아 매각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번 들렸지만 결과는 번번이 빈손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매각 협상과 매수자 검증 역량에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알펜시아 관리를 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매각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 용역과 입찰 공고를 통해 공개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공사하고 강원도가 각기 매각 활동을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서로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 7월 1일자로다가 투자유치 프로젝트팀을 강원도 개발공사 파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산되었던 매각 활동을 강원도개발공사로 일원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펜시아 매각을 주도했던 강원도 TF 핵심 인력이 지난달 해체 후 강원도개발공사로 파견됐기 때문에 기존과 완전히 달라진 매각 업무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이 거기 가서 지금 새로 그 시장을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구상하고 하는데 와서 관여를 같이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하우로는 실패 노하우밖에 제가 보기가 없는 것 같은데.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의 최대 고민거리인 알펜시아. 강원도개발공사로의 매각 창구 일원화가 답보 상태였던 알펜시아 매각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대형 건물을 짓게 되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지어진다면 어떨까요? 춘천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 추진 중인 25층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민원 25 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시민들이 학생들의 안전권을 무시하면서 굳이 왜 춘천시는 교통영향평가와 경관 심의에서 허락을 했는지 이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까짓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까짓 게.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춘천도심의 한 부지 때문입니다. 공터였던 이곳이 최근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바로 앞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학교 정문 앞입니다. 이곳에서 단 10걸음, 불과 10m 이내에 해당 고층 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골목을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2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서 해당 부지 200m 안에 4개의 학교에 2,4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 이 같은 고층 건물이 신축되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사 기간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고층 건물이 병풍처럼 학교를 가려 일조권마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혼잡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걸어 다녀야 하는 통행로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가장 염려되는 것은 사고 위험이에요. 만약에 그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라도 당했을 때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하지만 지난해 춘천시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최근 경관 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일조권 침해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조권을 검토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건축법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만 일조권을 검토하게끔 돼 있고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 검토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은 고층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천여 명의 동의서와 건축 불허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또 넉 달이 넘도록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여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등하굣길 교통혼잡에 따른 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란 이유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 골목은 보이시는 것처럼 인도와 차도가 매우 좁습니다. 차량 2대가 교차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인데요. 이 좁은 골목 바로 옆에 해당 고층 건물의 주차장 입구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들은 지난 5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신축 반대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학교 앞 고층 건물 신축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수업도 하는 곳인데 계속 소음은 발생할 것이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교통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고가 날 뻔한 걸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여기 그러면 이제 차가 엄청 많이 다닐 텐데 지금도 혼잡한데. 도교육청은 계속된 민원에 교육환경평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주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이대로 간과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법이라도 고치고 조례라도 고쳐서 아이들의 인권과 아이들의 안전권을 뺏어가는 이 학습권 뺏어가는 이 행위는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도교육청의 교육 영향평가 재검토와 강원도 건축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둔 학교 앞 고층 건물 신축. 지난 2017년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앞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려 했던 사업주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놀러 와서 하는 거. 근데 뒷정리만 잘하고 잘하면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음도 많이 좀 심하게 느껴지고 또 손님들이 좀 인상 찌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도 불꽃놀이 자체는 괜찮은데 편의점에서
몇 시 이후에는 안 판다거나 주변에 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물건놀이 하고 나서 주변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시는 여름 해변 독죽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과 공조하여 개장 전에는 계도 및 홍보를 할 계획이고, 본격적으로 해적 처리 시작하면 경찰과 더불어 결서계도 요원을 투입해서 계도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겨 실시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이 도의회의 제동에 걸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고교 1학년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을 올해부터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에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추진했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며 안건을 계류시켰습니다. 한편 올해 회기 내에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고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6월 이후 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논란이 거듭됐던 강릉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미래통합단계 의원들의 독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강릉시 의회 통합단계 의원 10명은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규민 의원을 산업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운영위원장으로 허병관 의원을 선출해 강릉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은 모두 미래통합단계 의원들이 차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통합단계 의원들은 부의장에 무소속 신재걸 의원을, 행정위원장에는 최익순 의원을 각각 선출한 바 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8일 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세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 30분쯤 춘천의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55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 B씨와 동거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거부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내 15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가운데 법령을 위반한 춘천 소재 업체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측정 대행업체 계약 변경 등록 기한 60일을 지키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 두 업체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앞으로 중점 사업장으로 분류해 업체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적법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연일 습한 무더위가 계속된 가운데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 사이에 영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후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을 중심으로 춘천과 홍천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27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농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영서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영동 지역 역시 이 기간에 흐린 날씨와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